네, 반갑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1.5% 빵, 다우지수가 0.3% 빵, S&P 500이 1% 빵, 빵빵빵. 네, 잘 올라갑니다. 자, 오늘 기대감이 또 조금 생길 것 같기는 하잖아요. 증시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오늘 만회를 해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미국만 올라가는 것인지 네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자고요. 이제 뉴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의 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랠리는 뭐 그냥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 얘기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봐보자. 어떤 뉴스를 봐줄까요? 자, 금리 인하, S&P 500 사상 최고치, 반도체의 날, 이것도 멋있네. 이 두 개 다 보자고요. 자,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국제금리는 뚝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도 끌어올렸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파월이 이제 하원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가 봐요. 네, 곧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는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하에 나설지 논의하진 않겠지만 제약적인 스탠스를 되돌리기 위한 논의를 막 시작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자 그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파월의 금리 인하 확신 요건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이야기했었던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말을 자꾸 돌려요. 네, 곧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있어 보이는 얘기인가요? 네, 글쎄. 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 CPI 지표가 이제 지금 3.1인데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네, 분명히 네, 금리에 대한 확신이 더 들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자, 3월달 발표되고요. 4월달, 5월달, 6월달 것까지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쪽 그 6월달에 있을 FOMC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75%. 야, 정말 소름 돋게 네, 제가 해드린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마침내 중앙은행 수장들로부터 이를 듣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네, 금리 인하 할 거지? 그때 알았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 보시면 되는 얘기죠. 네, 엔비디아가 또 대박을 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애플을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가 급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플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요즘에 계속 제재를 받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주가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애플 시대가 저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유럽에서의 반독점법에 대한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판매량 감소 등등등 여러 가지 좀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짭스가 자꾸 생각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애플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애플을 제외한 이 매그니피센트 7, 네, 7개의 대형 기술주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상승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역시 대장은 누구야? 엔비디아가 무려 4.47% 또 올랐어요. 이거 약간 이제 경계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사실 경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거칠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기업이 고평가되었다고 논란을 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전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열심히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겠죠. 뭐 언젠가 조정은 받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1,000 당연히 갈 거, $1,000 시대를 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증권사들이라든지 여러 신용평가사 등등등이 전부 다 네, 목표 가격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급주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동참을 하는 거죠. 네, AI 랠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도 나도 AI 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네, AI 시장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지들끼리 열심히 팍 터지게 싸우면 우리한테 좋은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네, 승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애플은 2조 6천억 달러인데 지금 시가총액 그 엔비디아가 2조 3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나고 있어. 애플은 내려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2등을 잡으면 이 시총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완벽한 어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약간은 좀 애매한 네, 애플의 어떤 입장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있네요. 애플을 매그니피센트 7에서 제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고민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른 것들은요. 테슬라, 메타도 많이 올랐어요. 네,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같이 올랐다 되어 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올랐다 보시면 되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어느 날 네, 보니까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78.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하는데, 네, 유가가 하락한 거야.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지 돼요.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감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K배터리도 트럼프 포비아. 네, 이 트럼프 공포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워낙 해집고 다니는 상태라서 특히 이 IRA를 완전히 그냥 폐기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네, 배터리 쪽은 안 그래도 좀 네, 피곤한 상황일 텐데 네, 전기차의 어떤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을 더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그러한 정도. 그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밸류업 반도체 기대감에 외국인들은 반응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10만 전자고 나발이고 됐고요. 네, 나는 본전만 오면 나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갖다 그냥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목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AI 이슈와 함께 최근 미국 증시에서 미국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로 지속을 받고 있는 이 반도체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반도체조차도 안 산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등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자, SK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또는 현대차를 많이 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물려있는 것을 털고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 이후에는 주가가 잘 못 가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잘 못 가거든요. 시장에서는 외국인 혼자서 또는 기관들 혼자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재밌는 게 자기들이 이제 올라갈 때 본전에서 막 팔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상황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때 또 뒤늦게 들어와요. 물론 팔아먹은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겠지만 이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돈 벌기 어렵습니다. 네, 남의 그 잔치에 가서 설거지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똑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나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저거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에 같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 열고 저 새끼들은 안 돼. 우리 시장은 안 돼. 이런 것보다 네, 우리 시장도 지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가 모두 다 오르면 우리나라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당연히 못 갔으면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 PBR과 반도체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개인들은 올라갈 때 계속 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밸류 프로그램은 이 6월까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6월까지 계속 된다. 그런 부분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는 거죠. 특히 AI와 HBM 같은 경우는 이거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큰 재료를 잡아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랠리에 소외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는 증시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은 반도체, 그 다음에 PBR, 밸류업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4억 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보니까 워런 버핏은 네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비트코인은 안 하지만 비트코인은 안 하지만 워런 버핏도 비트코인은 안 한대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거 따라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얘기죠. 뭐 좋은 소식들 계속 있는 거고요. 한번 더 볼까요? 네, 쭉쭉쭉 좋은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닭 때문에 삼양식품의 주가가 펄펄 뛰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인텔이 국방부로부터 4.6조 원 투자를 받았다. 이것도 우리 해줘야 돼.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도 좀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인텔이 지금 삼성 따라잡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이거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이런 반도체 쪽으로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금값 요즘에 계속 오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금 사자라고 했을 때 샀었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저거는 한 20% 올라간 것 같아요. 네, 20%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요즘에는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 비상금. 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엔터주 어제 엔터주 얘기 잠깐 했었는데 늪에 빠진 엔터주 신저가인데요. 2분기엔 살아날까입니다. 엔터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물렸지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매수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막 시끄러울 때. 그죠? 자, JYP 엔터, YG 엔터, SM, 장중 나란히 52조 신저가를 기록했다. 의외로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엔터주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JYP 엔터는 34%, YG 엔터는 17%, SM은 24%, 연초 대비입니다. 작년 말 대비, 작년 여름 뭐 그때 대비해서는 거의 굉장히 많은 하락이 좀 나타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시장 테마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내에서 가장 큰 피해 업종 중 하나다. 왜일까요? 지금 안 그래도 리오프닝 쪽이 조금 시들시들해져서 조금 좀 답답하고 짜증난 상태인데 AI, 저 PBR 이쪽으로 자금이 다 쏠려가 버리니까 엔터 됐고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만 1분기에는 바닥을 다진 후에 점진적인 주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망할 일은 없어요. 네, 뭐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 콘서트 많이 가고 음반 많이 듣고 하니까 망할 일 없어요. 영화 많이 보고 하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뭐 콘서트 많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시죠? 예전에 리오프닝 그런 거 할 때도 보셨듯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져라는 구간까지 진입하고 나면
서서히 바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엔터주를 갖고 있을 때 팔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많이 내렸잖아요. 팔아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반등을 가져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비중이 가벼운 상태에서 바닥 잡을 때 추가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그 주식 배우기 코너에 있는 거 아시죠? 그 평단가 낮추기라든지 손실 종목 탈출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손실이 되어 있을 때 뭐 어떤 종목이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런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그때 주가 9만원대 넘어갔을 때 매수했다가 5만원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이 충격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해주니까 수익으로 바뀌고 또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엔터주들도 뭐 망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바닥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바닥을 언제 잡느냐가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또 급등했다, 금리 인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요, AI를 필두로 한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전부 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10만전자 됐고요. 삼성전자 물린 개미들 드디어 탈출하고 있다. 열심히 손실이고 남발이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지도 않으니 본전만이라도 찾게 해달라.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 본전만 원해? 내가 사줄게. 나한테 줘. 죽이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개인전 매도를 통해서 주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동네 최부자댁이 망할 것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삼성전자 매도하지 말고 잘 들고 가시고 오히려 더 사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은 일들 계속 연결해서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계좌가 특별하게 좀 압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세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잘 오르지 못하는 것 같고 다 만기를 지나면 이거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만기 전까지는 계속 내려가면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주말장이랑 변동성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튀어나가면 일단 조심하세요. 자, 오후 시점에서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장중 변동성 꼭 고려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뭐 땡큐지 뭐. 그죠? 오늘 매수 안 해도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죠?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